예, 4월 12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3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이런 대형 기술주들, 이제 빅7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3대 이벤트가 종료가 됐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진심이 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어제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 거래 대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닥을 의미하는 건지 오늘 움직임, 거래 대금 변화와 함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뭐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다우는 약보합이었고 3대 지수는 그 외 지수는 다 올랐는데 또 러셀 2000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역시 이제 빅테크, 빅7 종목군들이 두드러지게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4% 올라가고 또 브로드컴도 4%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빅7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개별 종목들의 호재들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는 좀 현금 많이 보유하거나 또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이 안전해 뭐 이런 정서들도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시장을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일부에서는 또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로키 발모아 증시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로키 영화 보신 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흠씬 두들겨 맞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역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미증시의 특징이 0.75% 이상 하락한 다음 날은 평균적으로 0.7% 반등을 한대요. 그래서 좀 어제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유입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시장이 올라가려면 이제 이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1%, 전월 대비 0.2%, 예상치 0.1%포인트 하회한 거고, 뭐, 그날은 거의 뭐 예상대로 나왔는데, 어쨌든 예상치,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 세부 항목 보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 CPI에서는 에너지가 플러스가 나서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또 에너지가 마이너스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걸 좀 낮추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투자들은,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 어저께 이제 훼손됐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조금 이제 낮아졌죠. 자신감이 주요 금융사들 보면 금리나 전망을 되게 많이 낮췄어요. 골드만삭스는 2번, 바클레이즈는 1번, UBS는 9월에 내릴 거다. 도이체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에 내릴 거다. 1번 그러니까 찰스 슈왑에서는 원래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계단식으로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점진적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후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오늘 연준 인사들 발언에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긴 한데 뭐 토마스 바킨이나 수잔 콜린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뭐 인내심 가져야 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존 윌리엄스가 이제 넘버 3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금 발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금리 내리는 게 맞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내려가는 과정에 충격이 있긴 한데 점차 2%대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다. 그리고 PC는 올해 2.25에서 2.5. 근데 PC가 지금 2.5 정도라는 건 이미 거의 도달한 목표치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2% 가까워질 거다. 그러니까 목표대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면 이거 개장 전에 나온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 나오고 PPI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초반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금리 변동성이 되게 요란했어요. PPI 나오고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발언 나오면서 이제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확 올라갔다가 막 되게 요란하게 움직였죠. 두 가지 정도의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 이번 주 미국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제 10년물, 오늘 30년물 발행이 됐는데 금리가 4.671%,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행됐을 때 4.331%에 발행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돈 빌리는 거예요. 우리 돈 빌려줘 30년 동안. 근데 그 이전에는
4.3% 이자만 내면 돈 빌려줬는데 이번에는 4.6%를 줘야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돈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더 좋잖아요. 뭐 그만큼 위험하니까 더 받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를 좀 더 올려받으려고 이제 그 미국 국채 입찰이 좀 있을 때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성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있었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미국 재정 적자 규모를 월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3월에 또 추가적으로 발표한 걸 모아보니까 이미 회계년도 지나가기도 전에 1조 달러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이 이제 국채 금리를 또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30년물 입찰, 어제 30년물, 오늘 30년물 장기 국채 발행 일정하고 이번에 이제 물가지표 일정하고 겹치면서 유난하게 더 반응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뉴스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IT 주들 상승 모멘텀이 약화가 돼서 뭐 그 에너지나 소형주 일본 증시로 분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저가차 모델이 출시되면 전기차가 성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알파벳 관련해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AI 통합 그리고 자체 칩 개발 뭐 이런 등등으로 경쟁력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173달러 유지하는 예,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오늘 알파벳이나 뭐 이제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거의 신고가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특징적으로는 이제 애플이 오늘 4% 오래간만에 이제 급반등했는데 이게 맥에 AI를 장착한 맥을 이제 선보인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애플이 저평가됐다. 그래서 일부 헤지 펀드가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도 4.3%, 엔비디아는 이제 여기저기도 오늘 또 목표 주가 기존에 835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조금 부정적인 이제 인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주식을 늘릴 거야? 라고 설문을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뭐 또는 늘릴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늘릴 거라고 대답한 사람이 3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항상 투자자들의 발상은 역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한번 들어올리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정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되게 안 좋을 때 한번 매수해 볼까? 근데 금리 때문에 불안하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사볼까? 뭐 이런 정서들, 이런 것들이 오늘 미증시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월 중순에 나왔던 밸류업 정책, 이게 이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확 올라가면서 코스닥 쪽은 거의 정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지수는 괜찮으니까 저기 빠지긴 그렇지만 그 보험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뭐 지주회사 이런 것 쪽으로 매수 자금이 분산이 되니까 코스닥은 이제 매도,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가 되면서 이제 부진했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추이를 좀 보면 아래쪽으로 되게 많이 가 있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순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 순매도하고 원래 기관은 1분기부터 4월 초반까지는 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예, 기관들은 대체로 코스닥 쪽에서. 근데 올해 좀 유난했거든요. 저 밸류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밸류업 때문에 유난했던 게 이제 영향을 준 건데, 이게 이제 좀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제 총선 결과 나오고 나서 밸류업주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밸류업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어제 같은 경우 전차로 갔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코스닥 쪽에 어떤 수급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형주들 보면 하이닉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궤적하고 하이닉스하고 보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오늘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할 거냐. 다음에 이제 삼성 SDI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분석됐던 종목인데 3월 말부터 오히려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이 120선 회복할 수 있는 궤적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제가 대형주별로 시나리오를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어제 한 방에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자동차,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전차 쪽에 매수가 붙고 2차 전지는 종목별로 달랐고,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썩 좋은 종목이 엔캠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는 어제 121선에서 지지선 잡고 이제 낙폭을 줄이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우리 금융지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종목들이 다 사연이 다 있잖아요. 계속 하락한 2차 전지, 그다음에 어제 매수세가 집중됐던 전차 군단, 그다음에 밸류업, 지지선에서 낙폭을 줄인 밸류업, 이렇게 스토리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 매수가 붙느냐, 이게 이제 밸류업에 집중됐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게 나오고, 그게 주로 수출주 쪽으로 분위기 몰아가면 투자자들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로 또 이제 과매도권으로 다시 내려와서 상승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늘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메인이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어저께 증시가 제가 이제 뭐 지수 선방했다고 하니까 뭐 제가 지수만 선방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분명히 코멘트를 했는데, 제목 보고 조금 불편했다라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막판에 지수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상승 종목수가 실질적으로 늘어야 되거든요. 코스닥은 최근에 13일 중에서 12일이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상승 종목수가 좀 확 늘어나는지,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ADR 10 초반에서 돌리는구나,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자신감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그 다음에 전차 군단에 어제 매수가 유난하게 집중돼서 그냥 상승 종목수는 적은데 지수만 괜찮은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밸류업은 또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이 둘 중에서 밸류업이 회복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밸류업만 집중됐던 자금, 또 관심을 모아가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될 거냐, 요런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되는 게, 코스닥 거래대금이 어제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걸 좀 보면 코스닥 거래대금이 작년도 11월 17일 이후에 최저였어요. 어제 거래대금 보면 최저였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이 투자자들 생각에는 그러면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 건가? 아니면은 뭐 한참 때리다가 이제 쉬었다 또 때리는 건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어제 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이제 강하게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맞아야 됩니다. 대형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약, 반도체 중에서 이제 강하게, 하나가 아주 강하게 멱살 잡아 올리던가, 두 개 정도가 약하게 플러스가 나든가, 또 하나는 기관들의 매도가, 연속되는 매도가 멈춰줘야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코스닥에 오늘 설령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거래일엔 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차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후 방송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